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변리사에서 1, 2차 상표법 과목을 전임하고 있는 최지환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2025년 변리사 시험 대비를 위한 1차 상표법 커리큘럼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내년에 있을 변리사 시험이죠. 그 시험 대비를 위해서 2024년 1년간 여러분들께 1차 상표법 강의를 어떤 일정에 맞춰서 제공해 드릴 것인지, 그리고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코스에 맞춰서 시험 준비를 위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지, 그거를 가이드하는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 않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 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53회 변리사 시험이죠. 2016년도에 있었던 시험에서 변리사 시험을 합격을 해서 현재 8년 차로 강의도 하고 있고 변리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변리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전공을 살려서 특허 쪽 업무를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강의는 계속해서 제가 8년째 상표법만 강의를 해오고 있고, 그러한 연계성을 조금 더 높이고 강의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한 3, 4년 전부터는 제가 상표 쪽으로 전향을 해서 변리사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법학사도 취득을 했고, 이제 외부 강의도 여러 곳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특허청에서 이제 강의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이제 심사관님들, 심판관님들께서도 듣는 강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믿고 들으신다라고 했을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표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본격적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 상표법이라는 과목이 변리사 시험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과목인지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변리사 시험은 총 1차와 2차 시험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두 개 모두 합격을 해야지 이제 최종 변리사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매해 2월 달에 치러지게 되고, 오지선다 객관식으로 치러지게 되죠. 반면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매해 7월쯤에 이제 치러지게 되고, 서술형 시험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께는 2차 시험을 2번 볼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1차 시험을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1차 시험은 크게는 3가지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산업재산권법, 민법, 자연과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이 다 100점씩 부여되어 있고요. 그래서 꽈락 점수는 40점이죠. 그래서 모두 40점은 넘어야 되고, 이것들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600명 선에서 잘라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모두 40문항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산업재산권법은 종류가 나뉘죠.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보통 묶어서 20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고요.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10문항, 그 다음에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에 10문항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법은 1차 시험 첫 번째 과목 산업재산권법에서 일부를 이루고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차 시험에서는 상표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 2차 시험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과목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위에 3가지가 필수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선택 과목이 하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냐면 50점만 넘게 되면 그러면 패스예요. 만약에 그걸 패스하지 못하면 페일이 되어서 시험에 절대로 합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패스가 되게 되면 이 선택 과목의 점수는 평균 점수에는 합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평균 점수에 합산되는 과목은 위에 3가지 과목, 이 3가지 과목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200명 선에서 커트를 해서 합격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표법이 이 필수 과목 중 3과목 중 한 과목으로 단독 과목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민사소송법 100점, 특허법 100점, 그 다음에 상표법 100점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상표법이
1차 시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2차 시험에서는 왜 이렇게 볼까요? 이 특허 상표가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되고 나셔서 하셔야 되는 가장 주된 업무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독 과목으로 나오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의 과목이 된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1차 시험 준비하실 때 뭐 2차 시험까지 미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1차 시험 준비하실 때는 1차 시험을 어떻게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가장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강사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이게 좀 이 변리사 수험계도 약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1차 시험에서 특허법 상표법을 강의하시는 분이랑 2차 시험에서 특허법 상표법을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이 거의 좀 분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2차 강의를 하시는 이제 주요 강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주요 강사님들이 1차 시험 대비 강좌도 많이 촬영을 하고 있어서 거의 이제 좀 연계하는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좀 이따가 저도 저의 장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어필을 드릴 거지만 제 수업을 들으시면 확실하게 그 이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1, 2차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교재 간의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제 상표법 과목을 이제 수강을 하시면 2차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2차 시험에서 가장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보고 계신 교재가 제 상표법 교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때도 그런 부분의 연계성을 좀 가져가는 것, 그래서 전체 수험의 효율성을 조금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상표법과 특허법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산업재산권법을 배우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특허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서 가장 모태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허법과 중요한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이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서 차이점 위주로 제도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요, 특허법과 절차적으로 유사한 부분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좀 많이 다른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새롭게 배우셔야 되는 내용이 많고 아예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표법이 특허법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나오죠, 문제가. 하지만 공부를 하실 때 거의 특허법보다 조금 적긴 하지만 꽤나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문항 나오는 것 대비 공부량이 조금 많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 어차피 2차 가면 여러분들께서 잘 대비하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기는 좀 잘 다지고 간다라고 1차 시험 때부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표법이 변리사 시험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일단 상표법 과목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상표법이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 어려움을 왜 느끼는지, 저도 실제 수험생 때 그런 걸 느꼈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원인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건 뭐 법과목에 다 공통되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대부분 이공계 분들이시잖아요. 이공계 분들께서는 공부하실 때 수식으로 공부하는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줄글이 이렇게 쭉 길게 적혀 있는 거를 잘 못 보세요. 근데 법과목은 어찌되었든 법리가 설치가 되고 법조문이 나오는 게 다 줄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구들을 접하시고 그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한 특징이 당연히 있고, 근데 상표법이 특히나 갖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문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표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거래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거래 상황에서의 분쟁, 그런 것들을 어떤 법리적인 걸 끌고 와가지고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추상적인 법리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공부하시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앞에서 나온 내용이랑 뒤에서 나온 내용이 분명히 같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다 문구가 비슷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상표법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느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절차법적인 성격은 특허법과는 공통되는 내용이지만 민법과는 대비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가장 먼저 공부하시는 게 보통 민법이실 거예요. 민법은 특징이 뭐냐면
사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차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권리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거여서 저희가 이걸 실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법과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권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배워요. 실체적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상표권을 등록받고 또는 어떠한 심판 절차에서 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느냐가 같이 그 법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같이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절차가 사실상 별건 아닌데 여러분들께서 이 절차를 직접 밟아보신 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법적인 성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허법 할 때 처음에 많이 어려워하시고 상표법에 와서도 그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강의의 특징들을 조금 개발시켜 왔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저의 어떤 상표법 커리큘럼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 왜 좋은지를 간단히만 어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께서는 단순히 커리큘럼만 알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이제 제 강의를 수강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위해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실제 제 1차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수강평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좋은 수강평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은 사례를 케이스별로 나누어서 설명해줘서 이해가 훨씬 잘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프레젠테이션 판서 사용 방식이 깔끔해서 정리하는 데 부담이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좀 추상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 상표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좀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게끔 여러 시각적인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뭐냐면 그냥 이렇게 문구들이 있잖아요. 아까 문구가 많다 그랬는데 그거 여러분들한테 띡 던져주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번 이해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께 직접 이해시켜드리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시각적인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돈을 지불하셨을 거잖아요. 그 돈이 절대 아깝지 않게 양질의 강의.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었을 때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 여러분들께 드리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이렇게 강의력이 이제 좋았다라고 평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많이 노력하고 고민한 결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올해도 많은 것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께서 아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평들 많이 남겨주셨다라는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에는 사실상 이렇게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하는 강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여러분들께서 절차를 밟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치 실제 그 절차를 밟는 당사자가 된 것처럼 느낄 수 있게끔 이런 시청각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실제 그 당사자가 된 것처럼 느낄 수 있게끔 자료들을 많이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게끔 자료들이 정말 풍부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상표법을 처음 접근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출간하고 있는 1차 기본서에는 아예 이렇게 시청각 자료들, 청각 자료는 없겠죠. 시각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는 케이스편이라는 교재가 아예 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 상표법 접근과 이해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저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들이 뭐냐면 제가 지금 출간하고 있는 연간 출간하고 있는 교재 라인업들이에요. 일부 부수적인 이런 좀 서브 라인 같은 경우에 또 뺀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뭐냐면 이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제가 구상한 이 큰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상표법 강의는 뭐냐면 상표법 과목에 관한 기본서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께서 막 이렇게 요약서의 형태로 축약된 게 아니라 그 문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끔 조금 상세하게 기술해놓고 이 각 규정이나 각 판례 취지까지 좀 풍부하게 기술해놓은 책이 바로 기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본서가 이제 두 권으로 나뉘거든요. 이 하나를 구매를 하면은 이 안에 이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편에 여러 가지 시각적인 자료들, 도해 자료들이나 도식화 자료들, 그 다음에 실무 사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이론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기본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쪽으로 나아가는 라인이 뭐냐면 1차용 서브집 라인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테마 시리즈로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2차 오시면 보게 될 2차용 서브집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재가 모두 이 상표법 강의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용으로는 제가 어떤 교재들 출간하고 있냐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조문 직접 다운받아 보시기 조금 불편하고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조금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하게 편집해 놓은 상표법 조문집, 조문 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표법 강의책을 회동용으로 요약해 놓은 요약서인 워크북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시면 문제풀이 시작하셔야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포함한 객관식 문제집 또 제가 출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되지 않은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창작 문제를 넣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풍부하게 풀이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집에 물론 기출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회차별로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기출문제 풀이집.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OX 지문을 컴팩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OX 핸드북까지 이렇게 교재를 출간하고 있고 다 뷰 시리즈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뷰 시리즈의 뜻은 뭐냐면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법 과목 내용 정말 많고 두꺼워요. 책도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각각의 그 세부적인 내용에만 매몰되어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잘 치르시려면 전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1차용 서브집 라인이 뷰 시리즈다 라고 해서 특허법 박지원 변리사님이랑 디자인보호법 유시훈 변리사님이랑 같이 시리즈 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용으로는 이제 2차에서 필요한 것들도 다 나와요. 2차용 요약서인 테마 상표법 교재, 그 다음에 판례집과 사례집, 그 다음에 도식화자를 포함하는 판례 보충 자료까지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2차에서 필요한 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에서는 각각의 테마별로 쟁점을 정리를 해놔야 여러분들께서 답안지에 쟁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테마라는 시리즈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 시리즈와 테마 시리즈 이렇게 전체 세계관을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제 2차 서브집 라인과 1차 서브집 라인을 이렇게 풀로 모두 다 제공을 하면서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찾는 교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제 1차용으로 이렇게 제 강좌들을 그 다음에 제 교재들을 보시면은 그 논리 구조 그대로 2차 와서 좀 빨리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강사 바뀌고 교재 바뀌면은 그 논리 구조가 약간씩 다를 수 있거든요. 물론 내용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그 논리 구조가 바뀌는 것 때문에 공부 1차 끝나고 2차 올 때 사실상 새로 공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존까지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한 3년 전까지는 주로 2차만 강의를 했고 한 이제 2, 3년 전부터 제가 1차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서 2차로 넘어오시는 분들께서 기본기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좀 이제 연계된 강의로 여러분들께서 전체 1, 2차 수험 기간을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어요. 이 교재 라인업에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커리큘럼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다. 딱 깔끔하게 커리큘럼 제공드리고 있고요. 일단 이 세 가지가 딱 기본 커리큘럼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강의는 바로 이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표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듣기에 적합한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깊이 있는 거를 배제하진 않습니다. 1차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범위는 다 커버를 해드리는 강의가 기본 이론 강의예요. 그래서 대략 한 60강 전후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3월 중순쯤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강을 하고 한 2달 내로 빠르게 종강까지 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는 핵심 이론 강의를 개강을 할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어떤 강의로 보시면 되냐면 기본 이론 강의에 비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요약된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가 대략 60강 정도고 핵심 이론 강의가 대략 한 35강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되는 분량으로 조금 더 컴팩트하고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진행이 되는 강의가 핵심 이론 강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처음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본 이론 듣고 복습 잘 하셨으면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냐면 1차를 다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2024년 2월에도 시험을 보시고 2025년에 조금 아쉽게 돼서 다시 보시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컴팩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강의, 또는 이따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른 강사님의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9월에는 객관식 강의를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문제풀이 해야 되는 시험이니까 문제풀이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는 강의가 객관식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식 문제 중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들 같이 풀어드리고 어려운 문제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헷갈릴 만한 포인트,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딱 나올 때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드리는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그냥 필수적인 기본 코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마무리 강의입니다. 이 세 개가 좀 많아 보이는데 이 세 개가 다 그냥 마무리 단계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제가 시그니처 모의고사라는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강좌냐면 모의고사형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문제 출제하고 해설 직접 제공하고 강평까지 해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쪽 각각의 강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 강의가 굉장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강력 추천드리는 강의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12월 중에는 최종 정리 강의를 오픈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핵심 이론 강의에서 35강 정도로 요약 강의를 했잖아요. 이거는 더 요약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요약을 하냐면 10강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요약을 해버립니다. 이거 뭐냐면 그래서 막바지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2월 달에 시험이 보통 있으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사와 함께 초스피드로 빠른 1회독을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한번 강사와 함께 빠르게 최종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듣기에 적합한 강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년 1월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1월에는 어떤 강좌가 열리냐면 최신 판례 강의가 열립니다. 이거는 어떤 취지냐면요. 여러분들 기본 이론 강의는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핵심 이론 강의는 7월에 강의를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판례는 어디까지 선고된 판례냐면, 2024년 12월까지 대법원에서 선고되는 판례 있죠. 그러니까 판례는 뭐 매해 계속해서 나옵니다. 12월까지 선고된 판례가 시험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 사이 기간 동안에 새롭게 나오는 판례는 강의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쪽 중요한 강의에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 최신 판례 강의에서 정리를 해드리는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정리하시면 충분해요. 다들 이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필수적으로 마지막에 좀 들어주셔야 되는 강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제공해드리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각각의 강의의 컨셉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기본 강의는 뭐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체계를 정리할 수 있고 이론을 총정리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제 기본 이론 강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안에서 앞쪽에 7강 정도가 좀 특이하게 구성이 됩니다. 어떤 성격으로 구성이 되냐면 입문 강의의 성격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뒤에 대략 한 55강 정도가 이제 본 강의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입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취지냐면 제가 이제 별도 특강으로도 열어드리기는 하는데요. 7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상표 전체적인 세계관을 형성해드리는 강의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세계관 강의라고도 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상표법 이거 여러분 민법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상표법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내용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쌓여가는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앞에서 뒤에 있는 내용도 나오고 뒤에서 앞에 있는 내용도 다시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뒤에서 앞에 있는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떤 게 보통 문제가 되냐면 공부하다 보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설명할 때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중요한 것들은 아예 인문 강의에서 그냥 되게 상표법에서 중요하다라고 꼽히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상표 출원이랑 분쟁은 해본 적이 없지만 실제로 한번 그 절차를 밟아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한번 빠르게 7시간 안에 상표에 관한 전체적인 세계관을 형성해드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기획된 강의이고 굉장히 많은 일러스트 자료들과 이해를 위한 자료들로 강의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7시간만 들어도 상표 제도가 이거고 상표법이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거구나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략적인 절차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나서 본 강의를 그 다음에 듣게 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특징을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서 교재하고 조문 노트 교재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강 대상은 기본적으로 초시생분들 다 수강 대상이 된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강은 말씀드렸듯이 3월 중순 개강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강 시점쯤에는요.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학원 측과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7월 개강 예정인 핵심 이론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본 이론에 비해 조금 빠른,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강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핵심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중간중간에 이 내용에 관해서는 실제 기출지문이 어떤 식으로 나왔다. 그래서 OX 연습하는 거를 강의 시간 중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책에도 그게 다 기출지문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반영을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교재는 이제 워크북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서에 대한 요약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핵심 이론 정리를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 이론을 들으셨으면 1, 2회독 정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워크북으로 회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회독하시기에도 문제 없어요. 기본 강의 들으셨으면. 근데 이 핵심 이론 강의는 워크북으로 같이 회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기본서에서 케이스편 교재만 따로 참고용 교재로 같이 활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와 함께 빠른 1회독을 희망하는 수험생 또는 주로 이렇게 제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 듣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객관식 강의입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해서 이제 설명드릴 게 많이 없어요. 그냥 문제풀이를 제가 같이 해드리고 문제풀이 전략을 수립해드리는 강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좀 도식화 자료나 표 같은 것들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교재는 객관식 3판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강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그니처 모의고사 강의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강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2차 시험 준비해 오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강의가 어떤 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채점을 받는 강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2차 성격이 쓰기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1차에는 기존에는 강사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모의고사를 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고 강평을 제공하는 거를 컨셉으로 하는 강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상표법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학원 이름으로 나오는 모의고사는 퀄리티가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강사가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가에서는 특상 D 모든 과목에서 이제 강사가 직접 출제하고 강평하는 모의고사형 강의가 이제 이 시그니처 모의고사로 개설이 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히 여러분들께서 기출 문제 같은 걸 나중에 많이 풀게 되거든요. 근데 기출 문제에는 최근에 바뀐 개정법이라던가 최근에 나온 판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치르던 당시에는 그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러한 최신 판례나 최신 개정법의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객관식 문제 형태로 풀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경험을 제공해드리는 강의가 시그니처 모의고사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신 판례와 개정법을 객관식 문제 형태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건대 한 10문항 1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4회 분량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문제랑 해설 제공해드리고 강평도 제공을 해드리면서 포인트가 뭐였는지, 출제 취지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여러분들께서 현장 모의고사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모의고사 치를 수 있게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께서 들으시면 되냐면 이제 시험 막바지 강의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을 많이 풀었는데 이제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데 양질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께서 활용해 주시기 좋은 강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최종 정리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마지막에 봐야 할 이론과 문제풀이를 요약 정리하는 내용 강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최신 판례와 개정법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충 프린트가 제공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걸 제공해드리게 되냐면 뷰 상표법 핵심 정리 자료라고 하는 걸 보충 프린트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뷰 상표법 워크북이라고 하는 요약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요약서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한데 이거를 한 단계 더 요약한, 그래서 사실상 막바지 암기 활용 자료로 쓰기에 좋은 그러한 자료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책으로 내기엔 좀 성격이 안 맞아서 책으로 출간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 파이널 최종 정리 강의에 보충 강의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최신 판례랑 개정법은 당연히 정리해드릴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드린다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 10강 분량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강사와 함께 1회독을 하는 강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60시간 동안 강의했던 거를 10시간 안에 1회독 하는 게 가능해?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해보면 압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이 수업에서는 매 시간마다 속사포 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듣기에 괜찮으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컨셉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신 판례 강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2024년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2024년 12월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를 같이 정리하는 강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해 선정된 강의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정리하는 김에 5개년 판례를 같이 정리하는 강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강 대상이랑 교재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정도로 강좌 내용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처음 시험 준비하시는 초시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결국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참고로 제가 여기다가 월을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개강하는 월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수험생 분들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3월에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5월에 시작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1학기 끝나고 이제 7, 8월에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본인 시점에 맞게끔 가장 빠른 시점에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써놓은 거는 옵셔널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필수는 아닌 거예요. 여기는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객관식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 돼요.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는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회차마다는 아니고 단원이 끝날 때마다 복습 자료를 제공해 드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문 빈칸 연습하는 거랑 OX 퀴즈랑 객관식 문제, 연습 문제용 몇 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기본 이론 시간에도 어느 정도 문제풀이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하반기 이후 들어오고부터는 객관식 문제집을 스스로라도 풀어야 돼요.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것도 많이 풀어야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올라요. 객관식 문제풀이 실력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스스로 해도 됩니다. 스스로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근데 나는 그래도 강의 진도에 맞춰서 좀 같이 진행하고 강사로부터 문제풀이 팁도 얻는 게 더 좋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서 옵셔널하게 객관식 강의 수강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조금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 시그니처 모의고사입니다. 특히 객관식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좀 반복적으로 많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 풀이 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특히 퀄리티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시그니처 모의고사 강의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막바지 최신 판례 강의를 통해서 2024년도에 새롭게 선고된 판례들을 업데이트하면서 공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커리큘럼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 정리 강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필수 코스로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막바지에 혼자서 정리가 잘 안 될 때
그래서 강사와 함께 조금 전체적인 논리 구조나 내용을 한번 흐름 같은 것들을 정리해야 될 때 그런 분들께서 좀 옵셔널하게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머지는 똑같은데요. 앞부분만 달라요.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실 필요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이론 강의를 조금 빠르게 이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시그니처 모의고사 강의. 물론 이제 이 중간에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반기에는 또 많이 해주셔야죠. 스스로. 많이 해주시다가 시그니처 모의고사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풀이 또 접해보시고 마지막에 최신 판례 강의를 통해서 최신 판례 업데이트하고 시험장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컨셉 항상 조금 깔끔하고 명확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마무리하기 전에 자주 하는 질문을 제가 미리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리큘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커리큘럼 상의 판례 강의라는 게 없습니다. 2차에는 판례 강의가 있어요. 근데 1차에는 판례 강의가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본 이론과 핵심 이론 강의 있죠. 그 강의에서 판례를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떤 강의에서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린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본 이론이나 핵심 이론을 들으시면 별도 판례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그 강의 진행할 때 참고하는 그 케이스편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 판례 도식화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 이해하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자료들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들을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별도로 개설할 의미가 없어요. 그 강의에서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판례 강의 따로 수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강의 들으시면요. 그냥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시면 그 안에 판례 강의까지 다 들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이제 뭐 이건 강사님들마다 다 커리큘럼이 다르지만 저는 그 안에 조문, 판례, 뭐 이론 기본적인 내용들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강사님의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상표법이 잘 이해가지 않는다 이러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사님들 어떤 실력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수험생분들과의 어떤 스타일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저는 이런 분들이 핵심 이론 강의를 듣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상표법을 그래도 한번 기본 이론을 들어서 어느 정도는 좀 알 것 같은데 정리가 뭔가 안 돼요. 그럴 때는 기본 이론을 다시 들으실 필요는 없고 그런 분들께서는 핵심 이론 강의를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핵심 이론 정리 강의 들으시고 즉 제가 아까 제시해드린 커리큘럼 중에서 재시생용 커리큘럼을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제 강의를 들으면 2차 준비에도 도움이 될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실제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의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제 1차 수업을 듣고 바로 2차 동차 합격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분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도 특히 제가 가르치는 논리의 방식이라던가 나아가서 제가 1차 할 때도 이런 건 두 문자를 따서 조금 암기를 해놓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 두 문자를 2차 와서 바꾸지 않아요. 그 두 문자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이해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다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도식화 자료 같은 게 사실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 1차, 2차에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공통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1차 때 저의 커리큘럼을 따라오셨으면은 2차 때 훨씬 더 쉽게 준비하실 수 있게 전체 교재와 강의를 준비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2차에서는 저의 교재를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2차 오면 제 교재를 보셔야 되니까 그럴 거면 1차 때부터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드리면서 저희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참고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공부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랑 수업용 유튜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업용 카페에서는 근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여기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자주 올리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가끔 특허법 박지한 변리사님이랑 수험생분들을 위한 상담을 위한 유튜브 라이브를 가끔씩 오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공부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상표법 커리큘럼 가이드 및 저에 대한 소개, 저의 강의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2023년 3월 기본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커리큘럼들이 시작이 되니까요. 본 수업 때 같이 잘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